허영선님의 책 제주 4.3을 묻는 너에게. 강협의 화백의 해방이라는 그림입니다. 오늘은 챕터 2 폭풍전야 읽어드리겠습니다. 강협의님의 총파업의 관덕정 광장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 내가 물었구나. 3월 1일 제사를 지는 이가 누구냐고. 그 사람의 이야기다. 나의 할머니의 작은 아들이지. 15세 죽은 아이. 1947년 3월 1일 아침, 제주 북국민학교 6학년에 다니던 아들은 검정 고무신, 검정 광목 바지 차림으로 기념식에 간다며 휙 나갔단다. 그리고 몇 시간 후 아이는 싸늘한 주검이 되어 가만히에 덮여봤던 것이지. 할머니의 억장이 어떻게 무너지지 않았겠니? 내 아들 살려내라고 울부짖던 할머니는 까무러쳤고 결국 그 운명을 시국 탓으로 돌려야 했다. 해방된 조국에서 아이다운 행복을 몰랐던 아이였다. 할머니는 평생 그 아이의 이야기를 입 밖에 내지 않았단다. 그런데 왜 그랬냐고? 바로 그날이었구나. 1947년 3월 1일 꽃샘 추위 속에서 한개가 살금살금 뼛속을 파고들던 날, 하늘은 맑았다. 마침 토요일이었지. 사람들이 제주 북국민학교 운동장으로 밀물처럼 몰려들고 있었다. 제28주년 3.1절 기념 제주도 대회였다. 사람과 사람 사이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연단 위에 연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들리지 않았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든 광경은 태어나 처음 보는 거였다. 남녀노소, 활짝활짝 편 고사리 손들까지 보였지. 이 허가받은 집회에 모여든 사람은 대략 25,000에서 30,000여 명이라고 했다. 그때 제주 사람이 28만여 명이었으니 10분의 1이 넘는 제주 사람이 모인 셈이지. 제주읍은 물론 애월면, 조천면 등지에서 걸어온 학생과 주민들도 많았지. 어떻게 이런 많은 군중이 모였을까? 3.1절 기념행사준비위원회는 각 면단위로 기념식을 갖되 제주읍, 애월면, 조천면 지역만은 제주 북국민학교에 함께 모여서 대대적인 기념식을 갖자는 계획을 미리 세웠지. 지하 조직으로 활동하던 남로당 제주도의원회는 3.1절 기념행사를 앞두고 드디어 조직 총동원령을 내렸던 것이지. 3.1절 기념행사를 닷새 앞둔 2월 23일 제주 읍내 조일 구락부에서 민주주의 민족전선 민전 결성식이 있었다. 민전은 28주년 3.1절 기념행사를 어떻게 치를 것인가를 놓고 고심 중이었지. 3.1절 행사 주최를 시발로 다른 지방처럼 민전이 전면에 나서게 됐지. 그때 제주도 민전 공동의장 중 한 사람인 안세훈은 남로당 제주도의원회 위원장이자 3.1절 기념행사 준비위원장을 겸했다. 드디어 1947년 3월 1일 오전 11시 제주 북국민학교에서 역사적인 3.1절 기념행사가 열렸다. 이 기념식에서 안세훈은 3.1절 혁명 정신을 계승하여 외세를 물리치고 조국의 자주통일 민주국가를 세우자고 외쳤다. 이어 각계 대표들이 나와 발언을 하면서 대회는 후끈 달아올랐다. 삼상회의 결정 즉시 실천, 미소공동위원회의 재개, 3.1 정신으로 통일 독립 전취하자, 친일파를 처단하자, 부패 경찰을 몰아내자, 양과자를 먹지 말자. 모여든 사람들은 목청껏 구호를 외쳤다. 이날 오후 2시께 기념식을 마친 군중은 이 구호와
와시아 와시아를 외치며 관덕정 광장으로 나가며 시위를 벌였다. 이날 집회 후 행진은 군정 당국의 반대로 허가받지는 않았으나 평화로웠다. 맨 앞줄에는 부녀 동맹 사람들, 학생들 순으로 행진하고 있었지. 이날 미군정이 서둘러 내려보낸 충남 북 응원경찰 100명과 제주경찰 330명 등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고 있었다. 남조선 노동당, 남로당 제주도위원회가 주도한 이날 행사에 경찰은 머리끝을 세우고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 역력했다. 응원경찰이라니. 사방이 섬으로 둘러싸인 제주도는 옛날부터 외구의 침입에 바람 타던 섬이었다. 이미 조선 말에는 크고 작은 밀란이 잦았던 섬이기도 하지. 작은 소요가 일어날 때마다 섬의 민중은 저항을 했다. 때문에 중앙정부는 본토에서 서둘러 군사를 이 섬에 내려보냈던 역사를 갖고 있지. 일제강점기 때도 그랬지. 1919년 조천 만세운동, 1931년 제주 농업고등학교 동맹휴학 사건, 1932년 제주 해녀 항일 투쟁 등 항일운동 때마다 전라도 경찰부 소속 무장 경관들이 제주도에 속속 달려왔던 사실이 그런 사례지. 하지만 이런 관례를 깬 사건이 발생한단다. 바로 1947년 응원경찰이다. 이들은 사태가 일어나기도 전에 미리 와 있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 그때였다. 말을 탄 경관의 말발굽에 한 어린아이가 채어 쓰러진 것은. 시위 대열이 관덕정 광장을 벗어난 시점인 2시 45분께였다. 그런데도 기마 경관은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유유히 가려 했다. 성난 군중은 저놈 잡아라 쫓아갔고 당황한 경관은 군중에 쫓기며 관덕정 옆 경찰서 쪽으로 말을 몰았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하늘이 내려앉았던 것은. 팡팡 몇 발의 총성이 하늘을 찢었다. 총소리에 놀란 군중은 와당와당 동요하기 시작했다. 총소리는 관덕정 앞에 배치됐던 무장경관과 경찰서 내 꼭대기 막루 위 어딘가로부터 일제히 울려 퍼졌다. 관덕정이 날아갈 듯한 총성과 함께 구경하던 6명의 주민이 외마딘 비명과 함께 그 자리에 쓰러졌고 8명은 중상을 입었다. 이들은 제주 4.3의 첫 번째 희생자가 되었다. 희생자 가운데는 젖먹이를 안고 쓰러진 21살의 젊은 어머니 박재옥, 그리고 바로 할머니의 작은 아들, 그 소년도 있었다. 북국민학교 6학년 허두용은 그때 가장 어린 죽음이었다. 한 달 뒤면 중학생이 될 아이였다. 이날의 총성은 겁을 주려 했던 단순한 공포탄이 아니었다. 발포는 위협 수준을 넘어선 것이었지. 부검 결과 희생자 중 1명을 빼고 다른 5명은 모두 등에 총을 맞은 것으로 판명이 났다. 이날 총은 본토에서 온 응원경찰에 의해서 발포되었고 희생된 이들은 시위대가 아니라 단순한 관람 군중이었다. 물론 명백한 경찰의 과잉 반응이었다. 군중이 기마 경관을 쫓아 몰려가는 것을 본 경찰이 경찰서를 습격하는 것으로 알고 쏜 것이었다. 그랬다. 제주 4.3의 도화선이라 불리는 3.1 사건은 이렇게 시작된다. 관덕정 광장을 울렸던 총성, 그것은 비극의 전주곡이었다. 이때부터 제주 사회는 잿빛 급물살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다. 경찰은 곧바로 통행금지령을 내렸다. 이날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제주경찰서장은 경무부에 긴급 지원 요청, 경찰은 이 사건을 경찰서 습격 사건으로 규정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수습하려 하기보다 오히려 강경 대응 쪽으로만 몰아가려 하고 있었다. 사건이 일어난 바로 그날, 목포 경찰 100명이 아주 발빠르게 제주를 향해 출발하고 있었다.
제주경찰은 다음 날부터 3.1절 기념행사 준비위원회 간부와 학생들을 잡아들였다. 총을 쏜 행위는 애써 외면한 채 경찰은 배후에서 이날 대회를 이끌어간 남로당의 선동 부분에만 온갖 관심을 집중하면서 캐고 있었다.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강경책을 편 경찰. 그들은 2일 하루 동안 학생 25명을 연행했다. 잡히면 무조건 구타와 고문을 한다는 소문이 바람처럼 휑휑 나돌았다. 경찰은 시위 군중이 경찰서를 습격할 태세를 보여 불가피하게 발표하게 됐다는 발포가 정당했다는 것을 내세운 성명을 발표한다. 민심은 더 이상 억누를 수 없는 폭발 직전이었다. 3.1 사건 진상을 규명하라. 3.1 사건 발포 책임자를 처벌하라. 민중의 목소리는 점점 파도처럼 높아만 갔다. 초기에 인민위원회와 어느 정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던 미 군정. 그들의 태도는 3.1 사건을 기점으로 완전히 틀어져 버렸다. 그해 3월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날 이후 민중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이로 인해 엄청난 대비극이 일어날 줄은 아무도 몰랐다. 그로부터 열흘 후였다. 1947년 3월 10일 온섬이 꽁꽁 문을 닫았다. 주민은 물론 공무원까지 나섰던 총파업. 국내외에서 보기 드문 대규모 민관 총파업이 일어난 것이다. 제주도 사람들은 물일도 반일도 모두 손을 놓았다. 도내의 156개 기관, 단체가 여기에 동참했다. 모든 은행, 교통, 공장, 통신기관, 교육, 식량 배급 등의 업무도 멈춰섰다. 심지어는 미군정청 통역단이나 현직 경찰관, 구멍가게까지 참여했다. 모든 행정기관이 이를 놓았다. 도내 각급 학교는 파업단을 조직하면서 무기한 휴교. 섬은 마비 상태였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총파업까지 가게 됐을까? 3.1 사건 직후 경찰은 발포 사건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았다.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것인가? 참다 못한 도민들은 3.1 사건 진상을 규명하라. 발포 책임자를 처벌하라. 격렬하게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각 단체별로 3.1 사건 대책위가 결성됐다. 또 미 군정과 경찰의 만행을 폭로하며 제주의 언론, 제주신보사 등에서는 희생자 유족 조의금 모금에 돌입, 도민의 동참이 이어졌다. 왜 3.1절 발포 사건에 대해 군정 당국과 경찰은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가? 제주도청 직원들도 3.1 사건 진상조사단의 진상보고를 요청했다. 그러나 한마디로 거부당한다. 분노한 그들은 발포하는 현장을 목격한 관공리, 공무원로서 방관할 수 없다며 제주도청 3.1 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대책위는 투쟁에 들어가면서 제주도 민정장관 스타우트 소령과 주한 미군 사령관 하지 중장에게 다음의 요구 조건을 내놓았다. 그 조건이란 무엇일까? 우선 경관의 무장을 즉시 해제하고 고문을 즉시 폐지할 것, 발포 책임자 및 발포 경관을 즉각 처벌할 것, 경찰 수뇌부는 책임을 지고 사임할 것, 희생자 유가족의 생활 보장 및 부상자에 대한 충분한 치료비와 위로금을 즉시 지불할 것, 3.1 사건 관련 애국 인사를 검속하지 말 것, 일본 경찰의 잔재를 청산할 것 등 6가지였다. 그러나 이 건의문은 철저히 무시됐다. 사태는 급격하게 소용돌이 쳤다. 총파업, 그것은 3월 1일 경찰의 발포와 이에 저항하는 민중의 의사 표시였다. 총파업은 평화적이었고 별탈 없이 진행되었으나 곧
걷잡을 수 없는 후폭풍을 휘몰아오고 있었다. 경찰은 눈에 불을 켜고 총파업 주모자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했다. 청년들은 이리저리 숨어 다녀야 했다. 쫓는 자와 쫓기는 자의 질주가 이어졌다. 미군정과 우익 세력에 대한 도민의 반감은 분노에 가까웠다. 우도와 중문, 종달리 등 제주섬 곳곳에서는 주민과 경찰 간의 크고 작은 충돌 사건으로 요동쳤다. 이에 앞서 3월 8일 미군정은 제주도로 제조선 미 육군사령부와 미 군정청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을 내려보냈다. 이렇게 지방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대규모 중앙조사단을 급하게 파견한 것은 극히 드문 일. 현역 미군 대령을 책임자로 한 조사단은 당시 목격자들을 참가시킨 가운데 현장 조사를 벌이는 한편 3.1절 기념대회의 집행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제주 현지 조사를 하는 도중에 온 섬이 총파업을 선언해버리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조사단은 파업의 원인과 배후까지 조사를 확대했다. 경찰은 미군 조사단이 내려오고서야 발포 사건의 유감의 뜻을 표현했지만 곧이어 벌어진 총파업 사태에 당황하면서 다시 강경 입장으로 방향을 바꿨다. 그렇게 조사를 벌였으나 이때 미군정 조사단의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다. 서울로 돌아간 뒤에도 그들은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단지 그들의 정보 보고서를 통해 3.1 사건은 경찰의 발포로 인해 도민의 감정이 크게 폭발했다는 것, 또 남로당이 대중을 선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요약했다. 여기서 총파업을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을 엿볼 수 있을 뿐이다. 미군정은 사건의 원인을 찾고 문제 해결을 하려는 것보다는 좌익을 몰아내는 일에만 더 힘을 쏟고 있었다. 무엇보다 3.1 사건을 좌익의 배후 조종에 의한 폭동으로 몰아붙였다. 파업을 하는 것은 결국 조선인에게 영향이 돌아가며 미군정에는 하등 영향이 없고 조선인 자신에게 해가 되는 것이라는 것이다. 미군 정보보고서 또한 제주도의 총파업에 대해 좌익의 남한에 대한 조직적인 전술임이 드러났다. 제주도는 인구의 70%가 좌익단체 동조자이거나 관련이 있는 좌익 거점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한마디로 제주도를 붉은 사상을 가진 사람들의 땅, 붉은 섬이라고 간주했던 것이다. 미군정 조사단이 그렇게 말없이 떠난 다음 날, 경찰 총수 조병옥 경무부장이 제주 땅을 밟았다. 총파업을 깨기 위한 해결사로 등장한 조병옥. 그는 도착하자마자 담화문을 발표한다. 그러나 그의 담화문에서는 경찰 총수로서의 해명 혹은 유감의 뜻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다. 단지 제주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경비상 아주 안전한 대책을 가지고 왔다는 것을 밝혔을 뿐이다. 게다가 그는 간접적으로 3.1 사건을 폭동이라고 규정한다. 파업 중인 제주도청을 방문한 조병옥 경무부장. 그는 이 자리에서 공무원들에게 파업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면서 깜짝 놀랄 발언을 한다. 제주도 사람들은 사상적으로 불온하다. 건국에 저해가 된다면 싹 쓸어버릴 수 있다는 말까지 했던 것이다. 조병옥, 그는 한술 더 떠 경찰의 발포를 정당방위로 규정했다. 더구나 3.1 사건이 북한과 서로 짜고 공모한 사건이라며 제주도를 빨갱이 섬으로 몰아붙였다. 조병옥이 제주에 들어온 다음 날 전남 응원경찰 122명, 전북 응원경찰 100명이 제주도로 달려왔다. 해방 후 38선을 넘어 남으로 내려온 이북 출신으로 구성된 철저한 반공 청년단체인 서북청년회, 이하 서청, 단원들도 대거 날아들었다. 전체 400명이 넘는 응원경찰, 이들이 전도에 걸쳐 삼엄한 경계망을 편 가운데 파업 주모자를 검거하라는 조병옥의 명령에 따라 이틀새 검거한 사람만 200여 명에 이르렀다. 엿새 만에 서울로 돌아간 조병옥.
그는 거기서 담화문을 발표한다. 어떤 내용인가? 3월 1일 구경꾼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총격에 대해 제1구 경찰서에서 발표한 행위는 당시에 존재한 여러 사정으로 보아 치안 유지에 대국에 입각한 정당방위라고 강변하면서 다만 도립병원 앞에 2차 발포는 사려 깊지 못한 행위였다고 얼버무렸다. 결국 담화문은 3일 발포가 정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이었다. 미군정과 경무부장 조병옥 등의 발언은 서서히 제주섬에 파국이 닥쳐오고 있음을 예고하고 있었다. 총파업은 열흘이 지난 3월 21일 전후에 잠잠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파업에 참가했던 도민들이 직장에 복귀했다고 다 끝난 것은 아니었다. 미군정의 강경 정책으로 인해 총파업으로 검거된 제주도민은 3월 말까지 300명, 4월 10일께는 500명에 달했다. 검거 바람은 샜다. 비좁은 유치장은 차고 넘쳤다. 숨막혔다. 남로당 제주도당 간부도 줄줄이 감옥행. 연행된 사람들은 취조 과정에서 심한 고문을 받았고 3.1 사건 주도자들은 벌금형을 받거나 징역을 살아야 했다. 미군정은 3.1 사건이 마무리되어 가자 고위 관리를 극우 성향의 인물로 바꾸기 시작했다. 제주도 군정장관과 제주도지사도 새로 임명했다. 군정장관의 러셀 베로스 중령, 초대지사 박경훈 후임 제주도지사엔 한독당 농림부장 출신의 유혜진, 1947년 4월 서북청년회 단원 7명을 호위대로 이끌고 외지에서 들어온 신임 도지사 유혜진. 극우 성향의 그는 마치 적의 소굴에 뛰어든 호랑이처럼 행동했다. 응원경찰과 서청단원은 기세 등등 활개치며 다녔다. 빨갱이를 소탕한다는 명분 아래 툭하면 수많은 주민을 괴롭히고 고문했다. 그들은 이 좁은 섬을 순식간에 폭력과 긴장의 섬으로 변모시키고 있었다. 서청이라면 울던 아이도 눈을 크게 뜨고 숨을 죽일 정도였다. 젊은 여성을 희롱하는 일도 심심찮게 일어났다. 서북청년회 제주도 본부가 그해 11월 결성됐다. 서청의 도민에 대한 테러는 더 극성을 부렸다. 도민들의 우익에 대한 시선도 더 날카로워졌다. 제주에는 유해진의 암살을 요구하는 전단이 나돌았다. 미군 축출, 경찰 타도, 그리고 우익 저주를 요구하는 전단도 뿌려졌다. 3.1 사건 직후부터 제주도에 내려오기 시작한 서북청년회, 한자로 서북이라고 쓰인 완장을 찬 이들은 자금 모금을 한다는 구실로 태극기나 이승만 사진 등을 주민들에게 강매하기도 했다. 1947년 말부터는 경찰과 행정기관, 교육계에 근무하는 서청 단원이 늘어났고 좌익 척결이란 이름 아래 서청에 의한 테러가 곳곳에서 발생했다. 이러한 서청의 탄압은 도민들로 하여금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이것은 머지않은 장래에 무장대의 봉기를 일으키게 하는 커다란 원인을 제공한 것이었다. 3.1 사건과 총파업, 이어진 대량 검거 사태, 그야말로 제주도는 혼돈 그 자체였다. 제주섬은 점점 불안의 도가니, 넓게는 동서냉전의 거대한 검은 그림자에 휩싸이고 있었다. 그렇게 1947년이 저물어갔다. 해가 바뀌면 희망의 싹이 보일까? 허나 기대할 수도 없는, 기대하여도 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다. 3.1 사건의 파장으로 붙잡힌 청년들이 극한 고문에 시달린다는 말이 섬을 떠돌았다. 그러한 고문의 증거가 곧바로 눈앞의 현실로 나타났다. 다시 섬은 술렁거렸다. 1948년 3월 경찰에 연행됐던 20대 청년 3명이 경찰의 고문으로 숨지는 사건이 일어나면서였다. 조천지서에 연행됐던 김용철, 조천중학원 2학년이었던 그가
유치장에 갇힌 지 이틀 만인 3월 6일 갑작스레 숨진 것이다. 그때 쇳소리가 날 정도로 모진 매질을 당한 그의 몸은 시퍼렇게 멍으로 덮여 있었다. 부검 결과 고문 때문이었음이 드러났다. 미군정의 주목을 받은 이 사건은 방첩대가 직접 부검에 참관하였고 미군정청 사법부 소속 민간인 변호사가 진상조사를 위해 파견되기도 하였다. 3일 동안 전 학생과 주민이 모여 장례를 치르고 난 후 민심은 더욱 악화됐다. 민중의 가슴은 확 달아올랐다. 많은 학생의 가슴엔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조천 중학원생들은 분노했고 분노는 시위로 이어졌다. 학생을 살려내라. 우리도 맞아 죽을 것 아니냐. 사인 규명을 요구하며 저항했다. 그렇게 시위는 사나웠다. 신탁 통치 절대 반대. 전신주의 학생들이 밤중에 붙인 전단은 아침에 보면 파닥파닥 날리고 있었다. 이미 1947년에도 조천 중학원 교사들이 자꾸 지서로 잡혀가자 책보따리를 들고 지서로 줄줄이 몰려가 돌멩이를 던지며 항거하던 학생들이었다. 도민들의 울분은 기름을 붓기만 하면 금방이라도 타오를 것 같았다. 이미 골마있던 것이 건드리기만 하면 곧 터질 태세였다. 미 군정 당국은 사건의 파장을 일거에 막아보려고 고문치사 사건과 관련된 경찰들을 군정재판에 회부, 징역형에 처했다. 미군정은 조천지서 경찰관 5명 전원을 구속해 사태를 진정시켜 보려고 했다. 하나 고문으로 인한 애꿎은 죽음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다. 이 무렵 모슬포지서에서도 청년 양은하가 경찰의 고문으로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뿐이랴. 이어 서청과 경찰에 붙잡힌 한림면 금능리의 청년 박행구가 곤봉과 돌에 맞아 초죽음 상태에서 끌려가다가 총살당한 충격적인 사건이 터져나왔다. 3.1 사건 이후 끔찍한 고문은 그렇게 고개를 쳐들고 있었다. 여기에 도지사 유해진과 서청의 횡포로 제주사회는 더 긴장감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도민들의 저항은 갈수록 거세졌다. 결국 미군정은 3.1 사건 조사에 이어 두 번째로 특별감찰실의 감찰을 실시한다. 미 군정 장관 딘 소장은 특별감찰실이 원하는 대로 인력의 배치와 현지 조사 등을 명령했다. 미 군정은 군정 장관에게 4개 항의 건의를 포함한 특별감찰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그 건의 내용은 이렇다. 유해진 지사를 경질할 것, 제주도 경찰에 대한 경무부의 조사를 실시할 것, 미 경찰 고문관은 제59 군정중대의 임무를 함께 맡을 것, 과밀 유치장에 대해 조사할 것 등이었다. 미군정의 조사 결과 대부분 제주도민을 좌익으로 규정한 유해진의 우익 강화 정책 같은 독선이 제주도민을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았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그럼에도 어떻게 된 일인가? 유지사 경질 건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미군정 장관 딘 소장은 노골적인 우익 강화 정책으로 현지 미군정과 제주도민의 지탄을 받고 있던 유해진을 유임시키고 말았다. 이즈음 한반도는 긴장된 모습이었다. 미국과 소련이 개입한 가운데 통일국가로 갈 것인가 아니면 분단국가로 갈 것인가를 두고 극렬하게 대립하고 있었던 것이다. 미군정은 남한만의 단독선거인 50선거 강행을 결정했고 전국은 혼란으로 치닫고 있었다. 김구, 김규식 등 민족 지도자들도 단독선거 반대에 나섰다. 그러나 미군정 수뇌부는 당시 이 격동하는 냉전의 흐름 속에서 단독정부 수립을 들고 나온 이승만을 선택했다. 그들의 최대 관심사는 단독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러내는 것이었다. 때문에 미군정으로서는 유해진이 필요했다. 좌익의 근거지로 보아온 제주도에서 좌익 세력을 탄압하는 극우파 유지사의 정책이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을 위한 선거에 필수적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이때 미군정으로부터 철저한 탄압 대상이 됐던
좌파 계열의 남로당 제주도위원회는 갈등과 고민에 빠졌다. 결국 저항하는 민심을 전국적으로 벌어진 50선거 반대 투쟁과 연계시키고자 했다. 이러한 결정에는 민족 분단을 강하게 반대하는 대중의 분위기도 작용했다. 남로당 제주도위원회 강경파는 50선거는 통일을 가로막는다는 논리를 폈고 이것은 대중을 끌어들일 수 있는 좋은 명분이 된 것이다. 단독 정부가 수립된다면 당이 존립할 수 있는 기반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조직을 수호하는 차원에서도 필사적으로 단독 선거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당시 좌익 신진 세력의 강경파 대표 인물은 20대의 청년 김달삼, 본명은 이승진, 대정중학원 교사였던 그는 1947년 3.1 사건 때 남로당 대정면당 조직부장으로 급부상한 인물이지. 그는 무장투쟁이 결정된 다음에는 무장대 조직을 총괄하는 군사부 책임을 맡게 된다. 급기야 남로당 제주도위원회는 움직이기 시작했지. 1948년 1월 초부터 한반도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가능한 지역에서의 총선거 실시로 굳어져 갔다. 남한 단독선거 계획이 명백해졌다. 남로당은 단독선거를 저지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 계획을 세웠는데 이는 1948년 2월 7일을 기해 전국을 총파업으로 몰고 간 이른바 27 구국투쟁이었다. 제주 지역에서도 27 투쟁 방침에 따라 각 지역에서 시위 등 소요 사태가 발생했다. 1948년 3월 초 조천면 신촌이 어느 민가 남로당 제주도위원회가 비밀리에 회의를 열고 있었다. 19명의 면당 책임자가 모인 이른바 신촌회의. 이날의 논쟁은 지금의 사태에 대해 싸울 것인가 앉아서 더 지켜볼 것인가 였다. 강경파와 온건파, 두 패로 갈린 채 칼날 같은 논쟁과 논쟁이 이어졌다. 한순간의 결정이 엄청난 유혈 사태를 몰고 올지도 모를 일이었기에 예민했고 엄정해야 했다. 결과는 12대 7, 강경파에 나가서 싸우자는 무장투쟁이 결정됐다. 섬의 생사를 가르는 중요한 이 회의가 진행되는 날, 남로당 중앙당의 지령은 없었다. 무장봉기는 제주도위원회에서 결정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날이 오고 있었다. 긴장된 대지에도 꽃망울 환하게 번거러지며 4월이 왔다. 그러나 꽃 피는 소리로 술렁거려야 할 제주 섬은 소리 죽인 싸늘한 비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여기까지입니다.